안녕하세요. 저는 드몽포트 대학교에서 패션 디자인 전공하는 김수혜라고 합니다. 저는 우선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서 살고 싶다던가 유학 생활에 관심이 많았어서 막연하게 언젠가 외국에서 공부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입시 미술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게 잘 안 풀리기도 했어서 어떤 다른 방향을 찾고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제가 중국으로 어학연수를 가게 될 기회가 생겨서 한 학기 정도 중국에서 살게 됐어요. 외국인 친구들이랑 중국어를 배우는 그런 코스에 다녔는데 당시에 저는 중국 친구를 사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외국인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영어로 소통을 하면서 영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면서 영어권 국가에서 유학을 해야겠다. 유럽권에 항상 관심이 있어서 영국으로 가게 된 거고요. 영국 전문 유학원이 있길래 큰 고민 없이 유캔으로 선택해서 지원하게 됐어요. 외국 학교에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혼자서 알아보고 모든 걸 준비하려면은 그 과정에도 시간이 너무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유학원 도움을 받는 게 당연히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일단 가고 싶은 나라를 영국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 전제 아래서 더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유캔을 선택한 것 같아요. 학교에 대한 정보는 좀 부족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패션 디자인이 유명한 런던 외 지역으로 부탁을 드려서 학교 여러 군데를 소개를 받았고 그중에 세 군데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 대학교, 노팅엄 트렌트 대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 드몽포트 대학교 세 곳에 지원하고 모두 합격을 했습니다. 일단 비자 같은 경우에 파운데이션 1년, 학사 3년 이렇게 한 번에 붙어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비자를 다시 받는다던가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당시에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첫 해에 3,000파운드 장학금 혜택을 받아서 그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시설도 엄청 좋다고 들어서 그냥 큰 고민 없이 여기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와서 캠퍼스를 둘러본 다음에 더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미대 같은 경우에 어떤 공간이나 설비를 내가 이용하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거든요. 아트앤디자인 건물이 최신식 고층 건물에서 다 같이 공부를 하는데 저희 3층에는 패션 디자인, 패션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패션 바잉 이런 식으로 패션 관련된 과가 모여 있어서 세 과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프로젝트 진행하는 게 가능하고 다른 과가 아까 말한 것처럼 주변에 있다 보니까 내가 패션 디자인 과더라도 포토그래피 과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던가 그런 식으로 연계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프로젝트에 메탈을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은 메탈 워크숍을 신청해서 거기에 가서 작업을 하면 되고요. 또 내가 어떤 화보를 잘 찍고 싶다. 그러면은 사진과 가가지고 찍으면 되고 와서 더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저는 영국에 와서 처음 다닌 학교가 여기니까 어쩌면은 그냥 다 이 정도는 되는구나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다른 미대를 직접 방문을 해보니까 우리 학교가 더 좋다고 느낀 게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최신식 고층 건물이 아니고 캠퍼스 안에서 건물이 흩어져 있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제가 이 학교가 정말 좋은 환경이구나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캠퍼스 전체적으로 너무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건물들이 다 같이 모였어서 동선 이동이 편하고 그리고 저희 학교처럼 학교 중간에 강이 흐르고 강변에 벤치가 있는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캠퍼스 생활에 만족할 수 있는 게 시설이 한몫한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 1년 동안은 아트 디자인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한 반에 모여서 다양한 미술 디자인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냥 일반적인 미술 작품 활동을 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미술 이론에 대해서 배운 적도 있었고, 에세이 라이팅도 했었던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모든 과 학생들을 모여가지고 일반 아트 디자인을 가르치기 때문에 다양한 범위를 아울러가지고 아트 디자인을 배웠던 것 같고 아트 디자인 전공 수업 옆에 영어 수업이 있기 때문에 같이 영어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파운데이션 자체가 인터내셔널 컬리지 소속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모든 학생이 외국인 유학생들이었어요. 저희 반의 국적을 생각나는 대로 말하자면은 프랑스, 이탈리, 홍콩, 홀란드, 인도, 포르투갈, 스페인. 저는 특이하게도 한국, 중국 학생들은 없었는데 유럽권 학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저희 반은 17명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라서 인원이 확 줄었다고 들긴 했어요. 제가 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는 사람이 많아서 아예 패션 컨투어 푸대 이렇게 묶어서 한 반이 20명 이런 식이었고 다른 아키텍처, 인테리어 이런 거 묶어서 또 몇 명 그런 식이었던 거죠.
우선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아트 앤 디자인을 어울러서 배웠기 때문에 좀 더 수준이 평이한 편이었는데, 영국 대학은 이제 3년 과정이고 또 따로 교양 수업이 없고 전공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1학년 시작할 때 처음에 저는 사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패션 디자인이라는 영역 자체를 처음 전문적으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제가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지식을 받아들여야 하니까 소화하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어로 단어를 안다고 해도 그게 영어로는 또 다르고, 또 그런 전문 용어 같은 경우에 일반 영어 공부를 해서 배울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간단한 걸 물어보려고 해도 그 말을 몰라서 못 물어보니까 당황스럽고 웃겼던 경험이 많아요. 교수님들이 판단하시기에 한 시기에는 이 강의들을 모아가지고 이거를 소화를 해야 다른 강의를 연달아 들었을 때 조금 더 효과적인 학습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블록 1에서는 패턴 기초, 재봉틀 기초, 니팅 기초, 그 다음에는 그 기초된 지식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든지 좀 더 연달아서 학습이 수월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처음에 입학을 하고 나서 첫 모듈들이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게 패션 디자인 기초기 때문에 첫 블록에 배치를 해서 그거를 소화한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디자인이나 쇼 프로젝트 같은 게 좀 더 수월하게 느껴졌고요. 지금까지 배운 거로는 패턴 커팅, 재봉틀, 니팅, 패션 디자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지금 마지막 모듈은 좀 힘을 뺀 상태에서 클로 3D라는 디지털 프로그램, 그리고 어도비 프로그램들, 그리고 패션사 이론 수업도 들었었습니다. 이제 지난 새 블록 같은 경우에는 워크숍 수업 위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교수님들이 먼저 시범을 보여주시고 그 기계를 따라서 작동을 해본다던가 그런 수업이 많았었고, 디자인이나 일러스트레이션처럼 조금 더 창의적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는지 그런 창의적인 기법들을 되게 앞에서 시연하시던 게 생각이 나요. 예를 들어서 당장 뭐 펜하고 종이가 있는데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려야 된다 하면은 조금 어떻게 그리면 되지? 그냥 사람을 그리면 되나 했는데 그냥 잉크 자체를 뽑아서 물에 섞어가지고 종이에 탁탁 해가지고 그냥 이거를 인체라고 생각하고 그 위에 다양한 실루엣을 자유롭게 그려봐라, 그런 식으로 시도해보니까 없던 아이디어도 생각나고 내가 어떤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그림을 그려내서 그게 패션 디자인까지 이어질 수 있구나 라고 깨달은 수업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론 수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 전문 그런 교실이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선생님이 스크린에 띄워주시는 걸 보고 따라서 프로그램을 연습해보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인문대 건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론사 듣고 에세이도 써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패션 디자인과가 학교에서 유명해서 그런지 되게 대형과예요. 처음에는 80명 정도 있었거든요. 이거를 4개 그룹으로 나눠서 그냥 한 학년에 4반이, 한 반에 20명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국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전체가 80명이면은 제 체감상으로는 70명은 영국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명 정도가 외국 학생? 파운데이션부터 지금까지 이런 학생 비율에 사실 만족을 하는 게, 저는 오히려 한국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영어가 굉장히 빨리 늘었거든요. 한국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해도 오히려 아쉽다, 외롭다 이것보다는 이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지내실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처럼 같은 반 친구들이랑 이제 매번 수업을 같이 듣는데 같은 반 친구들끼리 친하고 유대감이 있는 편이에요. 4에 와가지고 반 구성이 조금 바뀌었는데 한 반을 또 다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반을 합쳐서 다른 친구들 만나게 해주려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얼굴도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2학년 때 세부 전공 나뉘면서 다시 반이 한 번 더 바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1학년이라서 한 번 해봤는데요. 산학협력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는 티셔츠 디자인 공모전을 했었거든요. 입손 프린트사에서 옷 위에 프린트되어 있는 의류 제작을 위한 특수 프린터기를 학교에 제공을 해주셔서 자유롭게 티셔츠 디자인을 하고 그냥 티셔츠라는 의류 이 한 종목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한 다음에 1, 2, 3학년 모두 참여를 해서 이제 공모를 했었는데 제가 파이널리스트에 뽑혀가지고, 만약에 이런 프로젝트들이 정규 블록에 포함이 됐다면은 데드라인이라든지 평가받을 게 많아서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이 기회를 즐기지 못할 것 같은데, 티셔츠 프로젝트 제가 참여한 것 같은 경우에는
정교과 과정 의외였기 때문에 이제 점수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내가 디자인하고 싶은 거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입선 프린트사에서 저희 학교에만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도 됐고 그런 최신 프린터기를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흥미로워서 해봐야지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돼요. 네, 특히 유학생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갑자기 다른 나라에 와서 저 혼자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저기 기회를 찾아다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도 저가 스스로 대견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뭐를 먹고 학교에 갑니다. 저는 여기 캐슬 가든을 거쳐서 학교에 가는 등교길인데 아침에 공원 지나가면서 등교하니까 기분 좋아서 그때 좀 리프레시를 하고요. 그리고 수업을 듣고 수업은 보통 3시간에 쉬는 시간 20분 정도로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중간에 1층에 있는 학생 식당 가서 간단하게 간식을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마치면은 시간이 좀 여유로운 편이라서 도서관이나 스튜디오 가서 과제를 해결하거나 해결할 일을 다 했으면은 그냥 시티 놀러 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학교 짐이 있거든요. 저녁에는 제가 거기 가서 운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루 한 끼 정도는 제가 요리를 해먹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평화롭게. 일단은 성적을 잘 받으려면은 과제를 결국엔 잘 해야 된다는 건데 같은 디자인 과제는 시간이 들어가는 과제가 많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오는 과제를 그날그날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은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은 캐치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서 그래서 수업 끝나고 바로 집에 가지 말고 스튜디오든 도서관이든 좀 남아서 무언가 해결을 하고 가면 그게 마감일 다가올 때 큰 도움이 되고요. 저는 개인 재봉틀이 없는데 그냥 학교에서 낮 시간에 다 해결을 하고 미리 하는 편이기 때문에 역시 학교 시설 덕분에 또 이런 루틴이 있다고 할 수 있죠.